전지훈련의 성적이 정규 시즌의 성공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작년 이맘때 권민규라는 이름을 통해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2025년 봄 좌완 특급이라 불리며 대전 팬들을 열광케 했던 권민규가 왜 정작 개막 후 퓨처스의 차가운 마운드에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데이터로 해부해야 합니다. 당시 그는 1군 데뷔전에서 4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환상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닝당 투구수 조절 실패와 특정 구종의 편중된 볼 배합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권민규의 2군 피안타율은 겉보기에 안정적이었을지 몰라도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 WHIP는 1군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매이닝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체력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140km 초반의 구속은 130km 중반까지 급락했고 제구가 흔들리자 1군 타자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키나와 우리가 다시 목격한 권민규는 작년의 그 캠프용 투수가 아닙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약점을 근육으로 치환해 돌아온 진짜 괴물의 향기가 마운드에서 진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 이글스에 보이지 않는 승리 공식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실패의 기록까지 승리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분석. 권민규의 2026 시즌 1군 생존 시나리오와 주전 안착 가능성을 정밀하게 파헤치기에 앞서 저희 데이터 분석에 힘을 실어주실 분들은 정중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어제 삼성전에서 보여준 그 경이로운 디아즈 루킹 삼진의 기술적 실체와 권민규의 2026년 필승조 안착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겠습니다. 어제 중계 화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권민규의 직구 구속은 여전히 140km 초반대에 머물렀으며 때로는 14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전광판에 찍혔습니다. 현대 야구의 구속혁명 시대의 141km라는 숫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삼성의 핵심 타자 디아즈는 그 공에 배트조차 내지 못하고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할 구속의 역설입니다. 권민규의 공이 이력적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압도적인 수직 무브먼트와 터널링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권민규는 투구 폼에서 공을 최대한 뒤에 숨겨서 나오는 디셉션이 매우 훌륭하며 직구와 슬라이더의 릴리스 포인트가 타자 앞 6m 지점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어제 디아즈를 얼려버린 그 슬라이더는 마지막 순간까지 직구 궤적으로 날아오다 타자가 스윙을 결정해야 하는 찰나에 바깥쪽으로 예리하게 찢어졌습니다. 디아즈는 직구 타이밍에 맞춰 몸쪽 낮은 코스를 노리고 있었지만 공이 스트라이크 존 보더라인을 긁고 지나가는 순간 이미 그의 계산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양상문 코치가 권민규의 제구는 타고났다고 극찬한 그 커맨드 능력이 실전에서 증명된 장면입니다. 작년에 권민규가 단순히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우겨넣는 것에 급급했다면 지금의 권민규는 존의 네모서리를 1cm 단위로 활용하는 세밀함을 갖췄습니다. 작년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의 뼈아픈 기록 중 하나는 득점권 상황에서의 급격한 피안타율 상승이었는데 이는 체력 저하에 따른 구위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시즌 동안 권민규는 지독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하체 강화 훈련을 통해 투구 수가 20개를 넘어가도 구위가 유지되는 강인한 신체를 구축했습니다. 전지훈련 전경기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지표는 그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타자와의 수싸움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한 타자를 상대할 때 유인구를 많이 던져 투구수가 늘어났다면 이제는 슬라이더라는 확실한 결정구로 3구 이내의 승부를 결정짓는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무실점 기록에 연연하기보다 볼넷을 내주지 않는 공격적인 투구가 목표라는 그의 최근 인터뷰는 그가 1군 생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수가 볼넷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의 한복판에 공을 찔러 넣을 때 뒤를 지키는 야수들의 집중력도 극대화되며 경기의 흐름은 순식간에 한화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2026 시즌 한화 이글스의 좌완 마운드 구성을 보면 권민규의 가치는 더욱 독보적으로 빛납니다. 황준서가 긴 이닝을 소화하며 상대 타선을 요리한다면 권민규는 경기 중후반 승부처에서 좌타자를 삭제하는 확실한 좌완 세선맨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좌타 거포들을 상대로 권민규의 저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제구된다면 한화는 가을 야구의 문턱을 가뿐히 넘을 수 있습니다. 박재규가 우완에서 묵직한 구위와 파워로 타자를 찍어 누른다면 권민규는 좌완에서 정교한 제구와 변화구 타이밍으로 타자의 멘탈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노시환, 강백호,
페라자, 문현빈, 최은성 등이 팀의 타격 중심을 잡았다면 권민규와 박재규 같은 신예들의 성장은 하나 마운드의 10년 대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과거 NC나 두산 시절 저완 투수들을 키워냈던 사례를 보면 권민규 역시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필승조의 핵심으로 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1군 안착을 위해 권민규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연투 능력과 여름철 구위 유지입니다. 2월의 오키나와는 선선하지만 7월과 8월 대전의 무더위 속에서도 140km 초반의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그의 2군 안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날씨가 더워져 직구 구속이 130km 중반까지 떨어진다면 아무리 슬라이더 각도가 좋아도 1군 베테랑 타자들에게는 단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민규는 지금의 좋은 밸런스를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과 체력 분배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야 합니다. 어제 삼성전 디아즈를 상대로 보여준 그 담대함과 루킹 삼진 장면은 권민규가 이미 멘탈의 진화까지 마쳤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적 증거입니다. 이글 수리수리에 확신 섞인 한 줄평입니다. 데이터는 141km라는 숫자를 비웃을지 모르나 마운드 위의 디아즈는 권민규의 슬라이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권민규의 피칭을 보시며 작년의 아쉬움을 깨끗이 씻어내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권민규의 투구 메커니즘을 프레임 단위로 해부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그의 구속을 비판하지만 사실 그의 직구는 회전 수요율에서 KBO 최상위권입니다. 권민규의 포심, 패스트볼은 전광판 숫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직 무브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타자가 예상한 궤적보다 공이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어제 디아즈가 슬라이더가 아닌 직구에서도 헛스윙을 기록했던 이유는 바로 이 라이징 패스트볼 성향 때문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슬라이더의 각도 또한 독특합니다. 단순히 횡으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급격하게 하강하며 찢어지는 이른바 파워커터형 궤적을 그립니다. 이것은 직구와 릴리스 포인트가 완벽하게 겹치게 만드는 권민규만의 유연한 견갑골 활용 능력 덕분입니다. 작년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의 그는 주자가 나갔을 때 퀵모션이 1.4초대까지 느려지며 도루를 허용하곤 했지만 이번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이를 1.25초대까지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주자의 발을 묶고 타자와의 승부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작년 2군에서 권민규를 괴롭혔던 또 다른 지표는 투구수에 따른 피안타율 변화였습니다. 투구수가 15개를 넘어가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권민규는 1이닝을 10구 내외로 마무리하는 효율성을 갖췄으며 연투 시에도 구위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근지구력을 확보했습니다. 양상문 코치는 권민규의 투구 연습을 지켜보며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는 지능이 남다르다며 그의 BQ 베이스볼 IQ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타자의 성향에 따라 슬라이더에 휘어지는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베테랑 투수들도 갖기 힘든 천부적인 감각입니다. 어제 디아즈에게 던진 결정구 슬라이더는 우타자 안쪽 낮게 꽉 차는 코스로 리그 어떤 강타자가 와도 정타를 만들기 불가능한 궤적이었습니다. 2026년 한화 불펜의 엑스팩터는 이제 권민규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권민규의 고교 시절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는 청주 세광고 시절부터 제구력만큼은 전국구급이었습니다. 당시에도 130km 중반의 구속으로 전국대회를 휩쓸었던 것은 공의 무브먼트와 타자의 허를 찌르는 볼 배합 덕분이었습니다. 프로에 입단하며 구속은 10km 가까이 늘었지만 본인의 강점인 제구력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 권민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많은 유망주가 프로에서 구속을 늘리려다 제구를 잃고 무너지는 길을 걷지만 권민규는 자신의 강점을 지키며 구속을 얹어가는 영리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한화 육성 시스템의 승리이자 권민규 본인의 확고한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정규 시즌 개막 후 권민규가 만날 첫 번째 시험대는 아마도 잠실이나 창원 같은 큰 구장이 될 것입니다. 넓은 구장에서는 그의 뜬공유도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이는 한화 외야진의 수비 범위를 고려할 때 큰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140km 초반의 구속으로도 전 경기 무실점을 이어가는 권민규의 제구 야구가 올 시즌 한화 우승 시나리오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나요? 저는 권민규의 다음 등판 성적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저완 왕국건설, 그 중심에 선 권민규의 비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봅시다. 독수리여, 2026년 대전의 하늘을 가장 높게 날아오르라. 감사합니다.